오늘 장을 돌아보고 내일 장의 성공 주파수를 올리는 시간 글로벌 증시 투나잇. 안녕하세요.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이번 주 참 롤러코스터와 같은 한 주였습니다. 우리 시장 월요일에 가파른 하락부터 해서 반등, 그리고 숨 고르기까지 정말 오락가락한 한 주를 보냈는데요. 그래도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상승불을 밝혀내면서 거래를 마쳤고, 최근 계속해서 팔자세로 나섰던 외인과 기관이 그래도 오랜만에 조금은 매수세로 유입된 점이 눈에 띕니다. 자, 오늘의 시장에서 다음 주 장의 투자 포인트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의 큐사인 MBN골드 한교수 매니저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교수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시장 정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장이 아직까지는 지수가 양대 지수가 미국 증시 상승으로 인해서 동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좋은 시장 분위기는 형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수 반등과 더불어서 대부분의 업종주들이 동반해서 반등을 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뻗어나거나 그리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주들이 아직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그렇게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여전히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은 이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급드렸듯이 오늘은 2차전지 종목들도 좀 반등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을 비롯해서 거의 전 업종에 거친 동반 반등세가 나타났죠. 지수가 올라가면서 코스닥 시장의 반등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전개가 될 정도로 그동안 낙폭 과대에 따른 대부분 종목들의 반격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다만 앞서 언급드렸듯이 지수 반등세가 이어졌지만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주는 아직까지는 부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있어야 전반적인 장세 분위기가 좋고 또 그 주도주를 따라가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 주도주가 아직 없다라는 것이 좀 아쉽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투신권을 비롯한 연기금 등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대체적으로 관망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513억 정도 매수를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관망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은 부담입니다. 일단 이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것은 외국인들이죠.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은 여전히 약하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점에 주시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장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다음 주 시장이 좀 많이 중요한 그런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저점을 찍고 단기적인 급락 장세가 멈췄고 그리고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반등세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저점은 찍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점은 찍었는데 지수가 좀 추가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부재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상당히 반영됐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역시 그 역시도 반등을 이끌 만한 모멘텀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좀 더 특별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지금은 나오지도 않고 있고 나올 만한 그런 위치도 일단 아닙니다. 여기다가 최근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도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는 위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만 여전히 그 위에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 그리고 11선 등 단기 저항선에 맞닥뜨려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미국 뉴욕 증시도 나스닥 지수가 단기적으로 11일 평선을 좀 돌파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재발의 평선에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쉽지는 않은 이런 상태다라는 점도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소폭의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종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매수할 만한 그런 단계는 일단 아니고요. 아직은 시장이 충분하게 안정되지는 않았다. 더군다나 반등을 이끌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라든가 주변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는 아직은 성급한 매수보다는 그전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은 확보해 두자라는 점을 말씀드렸었죠. 최소한 50% 정도 현금은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고요.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에 있어서도 짧게 끊어지는 단기 매매 전략과 함께 신중한 접근 전략을 단행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한규수 매니저께서 계속해서 조심스러운 투자 전략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 점은 다음 주까지도 유지가 됩니다. 계속해서 신중하게 시장을 지켜보셔야겠고요. 이번에는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투자 전략 재정비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소개를 드렸던 넷마블의 주가가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강도 높은 실적 호전과 앞으로 실적 호전 전망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종목인데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27만 주, 10만 주 이상 대량 매도가 나면서 오히려 매물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일단 넷마블 같은 종목들은 그동안 시세가 많이 난 종목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전히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큽니다. 2분기 실적 호전과 더불어서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도 실적 증가세라든가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 급락세는 일단 소문에 쳐서 뉴스 팔아라는 그런 경우처럼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물을 내놓는 그런 계기로 주가가 밀린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기업의 성장 가치라든가 실적 등을 감안하게 되면 현재 주가는 너무 과도한 하락이다라는 그런 판단이겠고요. 현재 주가는 최근에 박스권 시세가 형성되고 있듯이 그 박스권에서 하락세가 멈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박스권에서 가두리 장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가두리 장세가 좀 더 지속되고 나서 나중에 실적 개선이라는 분위기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가 좀 안정되거나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주가 반등세가 다시 한번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넷마블 같은 종목들은 일단은 현 구간에서는 투매나 이런 것보다는 좀 들고 가시는 중장기 좀 들고 가시는 이런 전략이 좋겠고요. 전체적인 장기사가 좀 더 안정될 때는 역시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단행해도 무리가 없는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에코프로비엠도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7.6% 강세가 전개됐습니다. 에코프로그룹의 회장이 이제 광복절 특사로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에코프로그룹 관련 전반을 거친 반등세를 이끌어냈고요. 오늘 에코프로그램의 외국인들이 무려 26만 주, 기관들이 8만 8천 주 매수하면서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여전히 밀집대 하방, 밀집대를 아직 깨고 올라가고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2차 전지가 아직은 반등을 이끌 만한 그런 모멘텀은 아직은 별로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만 충분하게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에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쪽에서의 어떤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트럼프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그 구간에서 굳이 투매까지 나설 만한 단계는 아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과 함께 나중에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나올 때는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단행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과 에코프로비엠 살펴봤습니다. 넷마블은 오늘 과도한 하락이 나왔지만 박스권이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에코프로비엠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다음 주부터는요.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가 아직까지 부재한 상태고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도주들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관심들보다는요, 우리가 이제 섹터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고 시장의 분위기가 안정됐을 때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한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는 이제 반도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중에서 여전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앞으로 2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이 좋았죠. 3분기까지 적어도 3분기, 4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엔비디아로의 HBM 납품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는 분명히 통과될 겁니다. HBM3E를 중심으로 해서 8단, 12단 계속해서 통과가 되게 되면 삼성전자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실적 증가세가 계속해서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들 종목이 못 가고 있는 것은 주가가 엔비디아 주가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훼손 우려감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들 종목의 탄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가 안정이 되고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한다면 나중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되 다만 앞서 언급드렸듯이 미국 증시가 분명히 안정되고요. 미국 증시가 살아나는 것이 확인됐을 때 그때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 섹터도 바이오 제약 섹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인 장세가 굉장히 이제 복잡스럽고 혼란스러운 장세 속에서 바이오 제약들이 많이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죠. 일부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종목의 실적, 셀트리온 같은 종목의 실적 호전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모습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호재가 많다 보니까 바이오 제약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런 재료들이 많이 반영이 됐고 또 약세장 속에서도 바이오 제약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들에 접근 전략을 할 때 철저하게 종목별로 구분을 해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주가가 이미 올랐던 재료가 있었던 종목군들보다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있거나 실적이 있는 종목 중시로 정말 선별적으로만 종목을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일단 실적 호전주들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스하고 셀트리온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삼성바이오로스는 지금 현재 상계주 등극에 거의 임박해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워낙에 캐파 증설과 더불어서 CDMO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종목들은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서도 탑픽 종목으로 개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들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본 코너를 통해서도 소개했던 S바이오메디스 같은 이런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 아직까지 주가가 답답하지만 9월 달을 중심으로 이제 S바이오메디스 같은 종목들 뭔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S바이오메디스 같이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철저한 종목 선별 과정을 통해서 종목군들을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별 종목 대신에 전반적으로 눈여겨보면 좋을 섹터들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반도체주, 그리고 변동성장에서 선방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주 짚어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